안녕하세요. 글로벌소프트의 이원주입니다. 지금 시간부터는 파워웹의 갤러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갤러리 기초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웹 갤러리는 여기 아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 원본 레코드를 표시하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레코드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하는데 오늘 만들 거는 요거 템플릿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 있는 정보 이런 데이터를 갤러리를 갖고 와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편집을 누르면 또 다른 얘도 갤러리죠. 지금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게 다 갤러리예요. 얘도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죠. 홈 누르면 홈 가고, 직원 누르면 직원 탭 가고, 이런 형태로 가는 얘도 하나의 갤러리인 거고요. 얘도 갤러리죠. 부서 갤러리가 있는 거고요. 얘는 직원 갤러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흔히 우리가 이제 두 개 갤러리 안에 갤러리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인데요. 여기 보면 회사 부서가 있고 그 부서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 조직도 볼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이것도 하나의 갤러리 안에 갤러리가 들어있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갤러리 안에 갤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예제로 이제 전자결제 모듈 같은 걸 좀 만들 예정인데, 그럴 때 쓰는 갤러리죠. 얘도 갤러리 안에 갤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예제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거의 비슷비슷한 양식이고, 하면서 좀 배워가면서 계속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가지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 갤러리는 이제 데이터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면, 그래서 쉐어포인트를 찾아서 목록을 선택해서 집어넣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빈 세로 갤러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갤러리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면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쇼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검색이 필요하면 검색도 넣고 해서 이 갤러리 안에 값을 넣게 됩니다. 그럼 요 갤러리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죠.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오늘 목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갤러리를 만들 건데, 처음에 이거죠. 갤러리를 여기서 그냥 만들게요.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갤러리를 쓸 수도 있지만 갤러리를 넣는 방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입력해 보면 레이아웃이죠. 갤러리는 레이아웃이 있고요. 세로 갤러리가 있고 가로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 방식은 세로 갤러리예요. 가로 갤러리는 옆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높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높이 조정 가능한 비어있는 갤러리 써가지고 갤러리 안에 갤러리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때 또 높이 조정 가능한 갤러리를 쓰셔야 돼요. 이런 다양한 방식의 갤러리가 있는데, 오늘은 세로 갤러리 중에 비어있는 세로 갤러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컴퍼니 1이라고 하는 연결을 해놓은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저는 어디다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는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갤러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냥 갤러리 하면 값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빈 세로 갤러리를 넣게 되니까 아무런 값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항목을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레이블을 추가하는데 cname이 하나 들어왔죠.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그로 가져와서 이제 cNumber, 넘버하고 레이블 두 가지만 있는 걸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 이제 파워포인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따라가기 쉽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거는 이제 컴퍼니에 있는 갤러리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지금 빈 세로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컴퍼니에 있는 값을 리스트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목록을 추가한 거죠. 삽입을 한 겁니다. 항목 추가했더니 해당되는 값이 하나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 타이틀 값이 원래 얘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cname과 그다음 cnumber를 갖고 온 겁니다. cnumber, cname 갖고 오고 이 위치를 이제 맞춘 거죠. 위 맞춤 볼까요? 글꼴 크기는 다 10으로 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번호는 센터로 했네요. 그리고 X의 위치를 여기다 딱 붙이지 않고 한 10 정도 띈 겁니다, 이게. 그리고 너비는 42. 그리고 갤러리 높이 전체 이 갤러리의 전체 높이는 400에 400으로 했고요. 그리고 테두리 1을 줬고요. 그다음에 요 템플릿 요 사이즈가 42라는 겁니다. 여백을 아마 제가 여백은 뒤에 처리한 거네요. 요거부터 할게요. 그래서 갤러리 높이하고 요 사이즈부터 바꾸도록 하죠. 그러면 갤러리의 전체 크기는 400비 400입니다. 그래서 얘 템플릿 크기는 아까 42로 했고요. 42로 하면 요 각각의 크기예요. 요 한 줄 한 줄의 크기를 42로 한 거고요. XY를 그 너비를 400에 400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밖에 테두리를 하나 줘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얘는 센터로 아까 했었어요. 너비 아까 이게 42였으니까 높이도 42로 가고요. 너비도 42로 가겠습니다. 너비도 42. 그리고 얘 크기는 얘는 가운데 정렬을 했어요. 가운데 정렬하고 X의 위치를 10 정도로 간 거예요. 10. 그러면 이렇게 한 10 정도 떨어진 거죠. 앞에 좀 공간을 좀 두고 싶었던 거죠. 그럼 얘 글로벌 소프트라고 하는 얘는 얘를 볼까요? 글자 크기는 아까 10으로 했었죠. 10. 얘도 10이겠네요. 딱 봐도 10. 얘는 바로 여기 뒤에 있으니까 있겠죠. 42 플러스 10이니까 52가 되겠죠. 위치는 이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볼게요. X의 글꼴 크기는 10으로 했고요. 52. 그러니까 아까 얘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42니까 52만큼 떨어져서 여기 붙인 거죠. 그리고 너비는 현재 200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42,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왼쪽 여백은 12 정도 줬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좀 붙어 있는 게 싫어서 왼쪽 여백을 12 정도 줬고요. 높이도 42로 맞춘 거죠. 여기 위에 약간의 공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맞춘 겁니다. 그래서 높이도 42로 맞췄고요. 그래서 52에 42. 너비는 한 200 정도 아까 잡았는데 이건 좀 다시 조절할 거라서 200으로 잡아놓고요. 그러면 이 사이즈대로 지금 현재 맞춰 드린 겁니다. 그 다음 거는 색깔을 한번 줘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탕색을 좀 한번 칠해서 좀 구별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색깔. 그리고 현재 여백이 여기 지금 5가 들어있으니까 이 여백을 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얘 색깔을 한번 칠해볼까요? 색깔을 칠하면 이거 색이죠. 색을 좀 진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칠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 템프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템프필이라고 요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얘가 선택되면 화이트고요. 그렇지 않으면 240 해놨네요.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if 하얀색이 거죠 사실은. 하얀색이니까 뺄게요. if 만약에 볼까요? this item is selected입니다. 그래서 얘가 선택되면 this item이 selected 선택됐다면 is selected 된다면 선택된 거죠. 선택되면 얘는 하얀색입니다. 화이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RGBA로 해서 아까 240,1이었나요?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선택됐을 때와 선택되지 않았을 때 색깔입니다. 선택되면 하얀색, 선택되지 않으면 이 색이죠. 근데 여기 중간에 여기 여백이 있죠.
여백이 지금 보기 싫으니까 여백은 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백 0에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색깔을 선택되면 하얀색, 선택되지 않았을 때는 약간의 이런 색깔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 색깔은 뭐 임의적인 색깔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클릭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의 갤러리에서 아이콘을 좀 추가하고 싶은 거죠. 아이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두 가지죠. 편집과 그 다음에 삭제 버튼을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삽입해서 아이콘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이콘에서 뭐였냐면 편집이었을 거예요. 아마. 휴지통이니까 휴지통부터 넣을게요. 제 뒤에 휴지통을 하나 만들고 편집하겠습니다. 휴지통. 네. 휴지통이 하나 들어갔죠.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이 휴지통은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휴지통은 X 둘 다 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42로 현재 잡았고요. 크기는 안쪽 여백을 10으로 하고 너비 높이는 40, 안쪽 여백 10, 그 다음에 색깔은 블랙으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얘가 42로 둘 다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 여백을 10으로 잡았어요. 10, 10, 10, 10. 그러면 이런 사이즈가 나오고 이 색깔은 검정색으로 칠했죠. 그래서 검정색의 색깔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그냥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그냥 편집으로만 바꾼 겁니다. 그냥 얘를 편집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아이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휴지통과 편집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만들어졌는데 위치를 좀 지정해야죠. 그래서 위치를 보면 저 위치까지 한 거고요. 위치 X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휴지통에 대한 거 X. 패런트 위스에 본인 자신의 위스에 마이너스 10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우선 딜리트 아이콘이라고. 그래서 얘를 아이콘 이름 좀 바꿀게요. 아이콘인데 그냥 DEL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DEL 아이콘. 그래서 DEL 아이콘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디트 아이콘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딜리트 아이콘에 대한 위치를 먼저 보면 얘의 페어런트는 이 사이즈겠죠. 그러니까 4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X의 위치니까 X로 갈게요. X는 페어런트의 width입니다. width 전체 width에다가 마이너스 딜리트 아이콘에 점 width를 빼요. 딜리콘 아이콘 점 width를 넣게 되면 자꾸 이러죠. 점 width. 그러면 딱 요 끝으로 붙어요. 근데 이 끝으로 붙으면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얘를 제가 좀 줄여 볼게요. 현재 200인데 이렇게 줄여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생기냐면 옆에 이게 생겨요. 이렇게 이게 가려지죠. 그래서 얘를 좀 옆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휴지통의 위치를 마이너스 10만큼 더 뺀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였을 때 이거 안 가려지려고 스크롤바가 생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더 줘서 클릭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높이는 이제 400이었죠. 400 다시 바꿀게요. 그리고 그럼 이제 얘의 위치가 잡힌 거예요. 그럼 얘의 위치를 또 잡아야 되겠죠. 얘의 위치는 어떻게 잡았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parent with delete의 편집은 X의 위치는 딜리트 아이콘의 X, 딜리트 아이콘의 X에다가 에디트 아이콘의 width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얘에서 자기 아이콘을 빼면 되죠. 볼까요? 얘는 그러면 X 위치가
반응형 웹에서 아마 제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 DL 아이콘에 점 X니까 이렇게 되겠죠. 같이 겹쳐집니다.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이 아이콘에 점 width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 옆으로 붙겠죠. 그러면 얘의 넓이는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죠, 사실은. 그래서 얘의 넓이도 좀 바꿔볼까요? 그래서 네임 레이블의 width죠. 그러니까 요 네임 레이블을 요거 자체의 width 값은 edit의 x입니다. 요거입니다. 요거에 뭐를 네임의 레이블의 x를 뺀 겁니다. 이것도 반응형 레이블 때 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얘를 네임이라고 할게요. n 레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width죠, 넓이죠. 이거 하는 이유는 반응형 웹 때 한번 하셨던 거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width는 이 아이콘에 x죠. 점 x가 되면 오버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만큼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어느 거 n 레이블에 점 with x를 빼야 돼요. x를 빼게 되면 이만큼 차지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실행했을 때 얘를 이제 크기를 줄여든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실행을 하고 화면 사이즈를 좀 바꿀까요? 좀 반응형으로 안 쳐서 그렇군요. 반응형으로 되면 얘 사이즈가 같이 바뀌겠죠. 제가 뭘 하려는 거죠? 항상 제가 반응형 설정할 때는 설정에 가서 여기에 표시에 가서 영역 맞추기 끄라고 했죠, 제가 항상. 이거 꺼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줄였을 때 얘 사이즈가 아니죠. 여기서는 얘 사이즈 자체가 줄어야 되니까 얘 사이즈가 이렇게 줄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줄면 이게 같이 따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얘 큰도 여기 맞춰지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 넓이는 400으로 다시 바꾸고요. 별로 어렵지 않게 좀 구성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줄여들면 아이콘은 그 위치에서 오는 거고요. 이 칸 넓이도 해당되는 만큼 자동으로 변경돼야 되죠. 반응형 레이아웃의 이제 핵심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반응형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은 400이죠. 이거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갤러리 디자인하는 것을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스크롤바 때문에 제가 여기 딱 붙이지 않고 마이너스 10 정도 띄었죠. 이렇게 띈 이유가 이 스크롤바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 그럼 얘는 실제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 여기 회사에서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직급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메일도 이렇게 들어가고 부서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갤러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소프트 이현주였습니다.